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최근 후스쿼드 발표에 한 번 더 언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재밌는 통계고, 이 통계를 본 토트넘 팬들이 야, 진짜 손흥민 선수는 에이징 커브가 없다, 어떻게 이렇게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걸 몸소 보여줄 수 있냐라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축구계 이 에이징 커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직접 공개한 자신의 루틴은 무엇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에도 정말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상대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의 압박을 보여준 게 이제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손흥민 선수가 첫 번째 골, 본인의 첫 번째 골을 넣는 장면이죠. 뛰어가가지고 또 골키퍼까지 갔는데 또 그 거리를 또 뛰어가가지고 픽포드가 살짝 쳐냈는데 이 공까지 가로채가지고 골까지 넣는 요 장면까지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이 골까지 기록하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은 지켜보고 있는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열심히 뛰었다라고 코 찡긋하면서 이제 웃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픽포드 키퍼는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고 라고 하면서 이 두 팔을 벌려서 어이없음을 표현하는 그런 장면이 있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 장면도 손흥민 선수의 체력이 어마무시하다라고 느껴지는 장면인데, 반더벤 선수가 공을 잡아가지고 이제 돌진하기 시작하는 요 장면, 손흥민 선수도 같이 발 맞춰서 뛰어갑니다. 이 간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뛰는데 히샬리송 훨씬 앞에 있죠. 물론 이제 옵사이드 라인을 넘지 않기 위해서 좀 속도를 조절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두 선수가 얼마나 빠른지 아주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하도 빠르게 뛰어가가지고 이 뒤에 있는 선수들이 공을 안 달고 뛰어오고 있는데도 지금 못 쫓아온단 말이죠. 결국에는 반더벤이 적절한 패스를 주고 이것을 마무리하는, 적절한 패스를 주고 마무리하는 장면까지 아주 훌륭한 그런 공격 장면이었습니다. 이 두 선수가 정말 열심히 뛰는데, 반더벤은 어린 선수죠. 그리고 키도 크고 속도가 굉장히 장점인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빠르기로 유명한 선수인데, 이 선수의 페이스를 그대로 쫓아온 손흥민 선수, 그리고 그대로 득점까지 기록하는 이 엄청난 집중력을 보여준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도대체 에이징 커브가 어디 있냐라는 말이 나올 법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 에이징 커브라는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저도 이제 이 개념이 물론 어떤 개념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에서 선수가 나이가 들고 그러면 능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어떤 그 초반에 전성기까지 점점 더 이제 좋아지다가 나중에는 이제 또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포물선 커브 모양을 그린다고 해가지고 이 에이징 커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이징 커브가 실제로 축구 선수들 사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뭐 여러 가지 이제 통계나 아니면 이제 분석 자료들이 있지만요. 한 자료에서는 이제 그 축구 선수들의 어떤 피크 에이지, 가장 최절정일 때는 31살일 때다. 그런데 이제 이건 이제 출전하는 선수들을 좀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출전을 비교적 덜 하게 되는, 혹은 이제 자료가 없는 그런 선수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수치가 떨어지게 나오는 그런 이제 약간 맹점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살려서 이제 뭐 다른 식의 어떤 연구를 해보니까 26살 정도가 피크인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약간 좀 그 포괄적으로 데이터를 좀 분석해가지고 봤을 때에는 한 27살 정도가 이제 피크고, 그 다음에 32살쯤 됐을 때는 그 전에 75%, 34살쯤 됐을 때는 50%, 이렇게 좀 급격하게 기량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기도 하는데, 근데 사실은 또 포지션마다 다르죠. 이제 이 모델을 통해서 포지션마다 분석을 해보면은 윙어 같은 경우에는 26살 정도가 이제 피크다. 그리고 이제 풀백은 26살, 26.3. 그러니까 거의 이 두 포지션이 엄청나게 많이 뛰고 좀 힘든 포지션이기 때문에 좀 피크가 빨리 찾아오고, 센터백은 26.6. 그리고 미드필더 같은 경우에는 27.3. 스트라이커 같은 경우가 이제 눈여겨볼 만한데 28.6. 그러니까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조금 더 유리하게 느껴지는 지점은 이제 스트라이커로 뛰는 것. 근데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이 지점도 좀 볼만한데, 윙어는 아주 급격하게 이 경사가 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나마 조금 더 완만한데 공격수들이 좀 내려가는 폭이 좀 더 빠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손흥민 선수가 이제 만 31살,
이미 뭐 피크에서 50% 이상 내려왔어야 하는 이 윙어로 치면 말이죠. 그리고 스트라이커로 쳐도 사실은 이제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점점 더 이제 능력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근데 최근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보면은 그렇다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아니, 느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통계가 이를 증명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뭐 이 여러 가지 어떤 논문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분석을 통해서 이제 결론을 내렸을 때도 유럽 5대 리그를 기준으로 봤을 때입니다. 피크는 그래도 한 27.4세 정도로 보이고, 다만 이제 윙어들이나 풀백 같은 경우에는 26에서 27, 미드필더들도 한 27, 센터백들은 조금 더 나이가 있어도 좀 잘 뛰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스트라이커들도 이제 조금 더 나이가 있어도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적어도 30대 정도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그 이후에 대해서는 좀 따로 분석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자료가 좀 미미할 정도로 많은 선수들이 좀 은퇴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커리어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런 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 이번에 뭐 베스트 11에 들었다는 이야기 너무 많이 나오지만 후스코어드 베스트 11에도 손흥민 선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홀란과 함께 투탑. 그리고 로메로도 이제 그 토트넘에서는 이름을 올렸고, 그리고 재밌는 통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통계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공격 지역에서 이제 공을 따낸 선수로서는 가장 많이 가져온 선수다. 그러니까 6차례나 상대방의 공을 뺏어내면서 이번 시즌 이제 뭐 2경기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가장 많은 볼 탈취를 이 공격 지역에서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압박 강도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높은, 특히 상대방의 이 빌드업 단계에서 손흥민 선수가 달려 들어가가지고 이런 것들을 끊어내고 공을 잡아내고 하는 플레이가 아주 압도적으로 높다는 그런 사실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픽포드의 공을 뺏은 것도 이 6개 중에 하나일 텐데, 손흥민 선수가 리그에서 여전히 최정상급의 프레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이 이야기를 들은 토트넘 팬들은 드디어 토트넘의 압박이 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의 시스템이 일단 좀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손흥민 선수 이제 뭐 끝났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손흥민 선수 이제 뭐 나이가 들었고 이제 사실상 뭐 건너갔다. 이제 뭐 더 이상 전성기가 아니고 이제 좀 그 은퇴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에이징 손이라는 말은 그냥 금지해야 하는 단어다. 이번 시즌에 손흥민 선수의 에이징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공격수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막 공을 뺏어내고, 진짜 대단하다. 손흥민 선수는 제너레이셔널 탤런트, 아주 시대적인 재능이다 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손흥민 선수는 어떻게 나이가 들수록 이제 잘하고 있는데, 근데 센터 포워드로 뛰는 게 좀 좋은 옵션인 것 같기도 하다. 아무래도 이제 중간에서 뛸 때는 요구되는 활동량이 좀 비교적 적고, 윙어로 뛸 때나 혹은 뭐 미드필더, 손흥민 선수가 또 한때는 또 윙백으로도 이 콘테 체제에서 뛰었었는데, 그럴 때보다 훨씬 요구되는 이제 활동량이 적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이 센터럴 포워드로 조금 더 많이 뛰었으면 좋겠지만, 여전히 이 손흥민 선수는 우리의 레프트 윙어로서도 최고의 선수다라고 이제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각도에서 공격하든 뭐 왼쪽 오른쪽 중간 다 상관없이 손흥민 선수가 위협적이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고, 손흥민 선수가 멀티플 포지션, 그러니까 뭐 다양한 어떤 위치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라는 점은 이견이 없다. 근데 뭐 이거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반응들도 있습니다. 진짜 겁나 뛰네, 어떤 주장이 이렇게 뛰겠냐, 뭐 이런 식의 반응들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에 대한 강조도 있고, 스원, 솔랑키 둘 다 굉장히 압박을 열심히 하는 선수고, 데킥 이제 클루셉스키죠. 라이트윙을 더 이상 뛰지 않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 세 명이 같이 뛰면은 진짜 압박 미쳤겠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위에 있는 자료들은 조금 더 학술적인 자료로 이제 분석을 한 거지만, 사실 이제 옵타에서도 이제 분석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는 윙어의 에이징 커브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이렇게 빨리 오는 게 느껴지죠. 이게 이제 그 키 패스라던가 슈팅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골을 넣는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급강하하는 거를 볼 수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 지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것도 이제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인데, 스트라이커들은 사실 좀 다릅니다. 스트라이커들은 사실은 나이가 들어서도 어느 정도 기량을 유지하고 골을 넣고 하는 능력이 유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중앙으로 움직여서 자신의 영향력을 줄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팀에서 이 영향력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죠.
저도 이제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이렇게 그 에이징 커브, 그러니까 소위 그 에이징으로 인해서, 나이로 인해서 이제 기량이 저하되는 것을 막고 있는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좀 찾아봤는데, 근래 또 AIA와의 어떤 그런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활약을 하는가에 대해서 직접 인터뷰를 해서 이 인터뷰어가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이게 AIA에서 진행한 인터뷰인데 어떻게 그렇게 그 기량이 떨어지지 않고 좋은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는 거냐.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루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흥미로워 하실 것 같아서 갖고 왔는데, 일단 매일 7시 반에 기상을 한다. 그리고 일어나면은 샤워를 하고 과일을 조금 먹는다. 그 다음에 이제 훈련장으로 가는데, 훈련장으로 가가지고 건강하게 영국식으로 먹는다. 앞에 있는 사람이 이제 영국 사람이니까 또 영국식이라고 또 강조해주는 손흥민 선수의 배려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훈련에 대비하는 웜업을 좀 따로 한다. 그러니까 훈련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근육을 좀 풀어주고 부상을 막기 위해서 좀 웜업을 한 다음에 10시 반부터 1시까지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얼음물에 이제 들어가는 아이스베스를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서너 시간 동안 물리치료사랑 같이 있는다고 합니다. 루틴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뭐 특별한 어떤 경기 일정이나 여러 가지 어떤 일정이 있지 않은 이상 매일 반복하는 것인데, 손흥민 선수가 매일 서너 시간 물리치료사가 이제 붙어 있고, 이 물리치료사가 손흥민 선수의 어떤 근육을 고쳐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다고 이 손흥민 선수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 전에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10시 반에 이제 침대에 들어가가지고 11시 전에 수면을 한다. 사실 손흥민 선수가 10시쯤 되면은 이제 졸려하고 좀 이제 자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는 토트넘 선수들 사이에서도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터뷰가 아니라 예전에 손흥민 선수가 또 한 인터뷰가 있었는데, 맨날 나는 9시간, 10시간 정도 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10시쯤 되면은 토트넘 선수들, 같이 놀고 있던 토트넘 선수들도 야, 너 자야 될 시간인데?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손흥민 선수는 유명한 10시에 자는 선수다. 어쨌건 10시 반쯤에는 침대에 들어가가지고 11시 전에는 꼭 수면을 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7시 반에 기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아주 프로로서 보여주는 가장 좋은 면모가 있다면 경기장 위에서의 모습도 그렇지만 경기장 밖에서도 진짜 모범에 가까운, 어떻게 이렇게 매일 살 수 있을까요? 7시부터 10시 반 사이 정도의 약간의 어떤 쉬는 시간이나 어떤 자유 시간이 있고, 나머지는 그대로 루틴대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이번에 좀 놀랐던 거는, 이게 이제 비교적 최근 한 달 전 인터뷰인데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매일매일 물리치료사를 보고 자신의 근육의 상태나 여러 가지 어떤 몸 상태를 관리한다는 것, 이 부분이 저에게는 좀 그래, 역시 세계 최고의 선수는 다르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손흥민 선수의 활약,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자신의 어떤 몸 관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롭고 또 재밌는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home and away. And when it's pouring, you keep on scoring. So please don't take my Sony away.